이건 말도 안 됩니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 노동은 모두 조작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일본은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일본인들 사이에 피해의식을 불러일으키며 자신을 일본을 수호하는 애국학자라 자부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젊은 일본인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며 우길기를 흔들고 한국을 향해 적대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가기 시작하고 국제사회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데도 그는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내 길을 따르지 말라는 모순된 조언을 남기며 많은 이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남자는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교수이고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교사입니다. 40년 동안 저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관한 책을 써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쿄의 거리를 걸을 때면 사람들이 멈춰서서 제 손을 잡고 악수를 해요. 다나카 교수님, 당신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밝은 미소로 말하죠.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항상 저를 더 당당하게 서게 만들어요. 저는 나비 넥타이를 고쳐 매고 그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도쿄 대학에서의 큰 강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200명의 학생들이 제 강연을 들으러 올 겁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노트를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제가 말할 내용을 연습해요. 한국은 일본이 도와주기 전까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첫 기차, 학교,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을 지었어요.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있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목 아프게 가르쳐 왔습니다. 제 모든 책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고 수백만 부가 팔렸어요. 제 전화가 울리네요. 제 손녀 유키에게서 온 메시지예요. 그녀는 16살이고 매우 똑똑하지만 최근에는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저녁 식사에 오실 거죠? 한국에서 온 멋진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전화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녀는 항상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난달에는 한국 뮤직비디오를 보여줬어요. 그 전주에는 한국 휴대폰 앱을 사용하고 있었죠. 이것은 저를 매우 짜증나게 합니다. 그래, 갈게. 저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어요. 제 아내는 제가 대학으로 떠날 때 도시락을 건네주었어요. 오늘 저녁에 유키의 집에 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녀가 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저는 말했어요. 그 아이는 아마도 또 한국 관련 쓸데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제 아내는 저를 쳐다봤어요. 히로시, 왜 한국에 대해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목소리가 커지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보다 낫다는 듯이 행동해요. 이건 무례한 거예요. 저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저는 문을 나와 기차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길을 따라 벚꽃이 피어 있었지만 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강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강의실의 모든 좌석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래야 정상입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강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한국의 문명을 가져다 주었는지 논의할 것입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맨 뒷줄에서 3명의 학생들이 저를 보는 대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친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들은 흥미롭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화면에서 밝은 색상의 한국 팝 비디오가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날카롭게 외쳤어요. 당신의 휴대폰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이 강의에 집중할 수 없는 거죠? 그 여학생은 놀라서 올려다봤어요. 죄송합니다. 다나카 교수님. 저희는 그저 새로운 삼성 휴대폰 발표를 보고 있었어요. 그 기술이 정말 놀랍습니다. 몇몇 다른 학생들이 돌아보았어요.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서울에 있는 제 사촌은 그들의 지하철이 우리의 최고 사무실보다 더 좋은 와이파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저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일본은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어요. 한국은 단순히 우리의 아이디어를 형편없이 복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에서 의심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제 수업에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항상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그날 나중에 제 오랜 친구인 사토 교수가 커피를 마시러 저와 함께 했어요. 히로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가본 적이 있나요? 물론 아니죠. 저는 대답했어요. 왜 거기에 가겠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서울을 방문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더 이상 같지 않아요. 직접 가서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컵을 딸깍하고 내려놓았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의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지 않았던 학생들의 얼굴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가 변하고 있고 저는 그것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편으로 특별한 편지를 받았어요. 세계역사협회에서 저를 뉴욕에서 열리는 큰 학회에 연사로 초청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학자들이 그곳에 모일 거예요. 그들은 제가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길 원했습니다. 이거 완벽하군. 저는 초대장을 공중에 흔들며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제 저는 일본이 어떻게 한국이 현대화되도록 도왔는지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제 아내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제가 제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용해졌어요. 저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연설을 준비하는데 2주를 보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제 최고의 사실들과 주장들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일본을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였어요. 뉴욕으로 가는 비행은 길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잠든 동안 저는 조용히 제 연설을 연습했어요. 착륙했을 때 차가 저를 맨해튼 중심부의 높은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30층의 제 창문에서 저는 거대한 지도처럼 펼쳐진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었어요. 발표 당일, 저는 제 최고의 수트와 행운의 빨간 넥타이를 맸습니다. 컨퍼런스 센터는 거대했고 천장에는 각기 다른 나라의 국기들이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커피컵과 노트북을 들고 복도를 바쁘게 오가며 여러 언어로 대화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어떤 목소리가 불렀어요.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스 박사였습니다. 우리는 5년 전 학회에서 만났었어요. 오늘 당신의 강연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매우 교육적이라고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대강당은 수백 명의 역사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장이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자신감 있게 무대로 걸어갔어요. 제가 말을 시작할 때 밝은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오늘 저는 일본이 어떻게 한국에 문명을 가져왔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의 도움 이전에 한국은 후진국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첫 철도, 학교,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일본 덕분에 한국은 마침내 현대 세계에 합류할 수 있었어요. 저는 오래된 사진들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철도를 건설하는 일본 엔지니어들, 한국 학교의 일본인 교사들. 저는 일본의 지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의 발전은 일본의 개입 때문에만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박수를 기다렸지만 방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불편해 보였어요.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동안 윌리엄스 박사가 젊은 한국인 교수와 함께 저에게 다가왔어요. 다나카 교수님, 이분은 서울대학교의 김 박사입니다. 그는 제 생각에 당신이 봐야 할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김 박사는 공손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당신의 발표는 중요한 사실들을 간과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점령 이전에 자체적인 현대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역사 기록들은 발전이 식민지화에 의해 도움받기보다는 심각하게 중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기록들은 편향되었을 겁니다. 일본의 역할은 분명히 유익했어요. 김 박사는 그의 노트북을 열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제 차트와 역사적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을 방문해 보셨나요? 우리는 이제 일본이 전에 주도했던 많은 기술 분야에서 앞서고 있어요. 다른 역사학자들이 우리 주변에 모였습니다. 독일 교수가 대화에 참여했어요. 다나카 교수님, 독일에서는 우리가 과거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했어요. 아마도 일본도 비슷한 접근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화나지 않았고 그저 실망한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것처럼요. 실례합니다. 저는 딱딱하게 말했어요. 다음 세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빠르게 제 호텔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자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저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이 주제를 연구해왔는데. 하지만 제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맞다면? 만약 내가 모든 이 세월 동안 잘못되었다면?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뉴욕의 도시 불빛이 제 창문을 통해 비치는 동안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제가 가르쳤던 모든 것이 재고되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일본에 돌아왔어요. 뉴욕에서의 학회는 제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국제회의에서 돌아오면 저는 자랑스럽고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끼곤 했어요. 이번은 달랐습니다. 제 아내는 바로 알아챘어요. 히로씨, 괜찮으세요? 돌아오신 이후로 거의 말씀을 안 하셨네요. 학회가 힘들었어요. 저는 여행 가방을 풀면서 인정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제 발표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에 관한 내용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제가 중요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 이제 여러 면에서 일본보다 더 발전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 손녀 유키가 저희를 방문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어깨에 학교 가방을 맨 채로 평소의 에너지와 함께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미국에서 돌아오셨네요. 그녀는 저에게 빠르게 안겼어요. 큰 연설은 어땠어요? 괜찮았어.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단다. 유키는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그녀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저희 반 전체가 공부하기 위해 이 한국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험 준비가 훨씬 쉬워졌어요. 저는 한국 제품들이 어떻게 일본 아이디어의 복사본일 뿐이라는 제 평소의 연설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제 그 말들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뭐게요? 유키는 제 침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했어요. 제 선생님이 새 한국 차를 구입하고 계세요. 선생님은 이제 그 차들이 일본 차보다 더 좋다고 하셨어요. 믿을 수 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저는 스스로 진실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 한국에 갈 거야. 저는 갑자기 발표했어요. 제 아내는 그녀가 들고 있던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한국에 갈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의 말에 놀라면서 반복했습니다. 거기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유키는 흥분해서 손뼉을 쳤어요. 정말요? 그거 정말 멋져요,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안 돼. 저는 빠르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 해야 할 일이야. 사흘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30년 넘게 한국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여전히 발전 중이었고 많은 가난한 지역과 단순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책에서 저는 종종 한국을 발전하기 위해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던 나라의 예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없게 되었어요. 비행은 단 2시간이지만 훨씬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 밖으로 아래의 구름을 바라보며 제가 무엇을 발견할지 궁금해했어요. 제 일부는 한국이 여전히 일본보다 뒤처져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줄곧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테니까요. 다른 일부는 단순히 호기심이 있었어요. 아래의 공항은 거대하고 초현대적으로 보였으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착륙 후 저는 높은 천장과 도처에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는 반짝이는 복도를 걸었어요. 입국 절차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보면 게이트가 열렸어요. 작성할 양식도 없고 긴 줄에서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공항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이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럴 리는 없어. 저는 공항에서 서울까지 고속열차를 탔어요. 열차는 깨끗하고 조용하며 믿을 수 없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좌석에는 충전 포트와 고속 인터넷 연결이 있었어요. 맞은편에 앉은 나이든 한국인 남성은 스마트폰으로 화상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노인들조차 최신 기술에 편안해 보였어요. 창 밖을 보니 끝없이 늘어선 현대적인 아파트 건물들, 자동차로 가득 찬 고속도로, 그리고 도처에서 새 고층 건물을 짓는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발전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던 나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열차가 서울역에 들어서자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제가 40년 동안 믿고 가르쳐온 모든 것에 도전하는 또 어떤 것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될까요? 저는 밝은 햇살 속에서 서울역을 나섰어요. 도시가 제 앞에 펼쳐졌는데 전통 건물들과 섞인 고층 빌딩들의 숲이었습니다. 제 호텔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택시를 타는 대신 걸어가기로 했어요. 인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걸으면서 휴대폰을 보며 제 옆을 빠르게 지나갔어요.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서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거리 표지판은 4가지 다른 언어로 메시지를 바꿔가며 보여주었어요. 저는 모든 모퉁이에 보안 카메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비싼 휴대폰과 가방에 대해 그렇게 편안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저는 노년의 여성이 단지 스마트폰만으로 길거리 음식을 지불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일본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현금을 선호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결제에 편안해 보였어요. 제 호텔은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전통적인 체크인 데스크가 없었어요. 대신 웃는 직원이 태블릿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완벽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아셨나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녀 뒤에 있는 작은 화면을 조심스럽게 가리켰어요. 저희 시스템이 선생님께서 들어오실 때 얼굴을 인식했습니다. 예약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났어요. 이 기술은 일본에도 존재하지만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22층에 있는 제 객실은 도시의 멋진 전망을 제공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은 수십 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발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도쿄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어요.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동등하거나 심지어 더 발전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맞을 수 없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더 봐야겠어. 저는 오후를 도시를 도보로 탐험하며 보냈습니다. 거대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저는 일본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제품들을 발견했어요. 제가 세 부분으로 접히는 유연한 스마트폰을 살펴보고 있을 때 젊은 점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연을 보여드릴까요? 그녀는 일본어로 물었어요. 일본어를 잘하시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저는 오사카에서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배우고 이제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전자제품을 구매하러 여기에 옵니다. 저는 이 말에 찡그렸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전자제품을 살까요? 일본은 항상 기술을 선도해왔습니다. 점원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전문가답게 행동했어요. 한국은 많은 기술 분야에서 세계 리더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TV, 메모리 칩이요. 저희의 연구개발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저는 반론하고 싶었지만 증거는 제 눈앞에 있었어요. 매장은 일본 관광객들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온 고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제가 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도시 중심부에 보존된 전통 한국 마을을 방문했어요. 목조 주택과 마당은 저에게 옛 일본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관광 가이드는 한국이 어떻게 미래를 포용하면서도 전통을 유지하는지 설명했어요. 한국 전쟁이 우리나라를 파괴한 후 우리는 모든 것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룹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지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어요. 저는 제가 항상 한국이 현대화하기 위해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가르쳐왔던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저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킨 국가를 보았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저는 제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주인은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집 특선 요리를 추천했어요. 음식은 맛있었고 제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맛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세요? 그는 제 물잔을 다시 채우며 물었어요. 여러 해 만에 처음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은 너무 빨리 변해요. 제 사촌이 부산에서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이곳이 새로운 도시 같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인상적으로 발전했네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했어요.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전쟁 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제 책과 강의에서 저는 항상 한국의 발전에 있어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이 특히 한국전쟁의 파괴 이후에 스스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제 손녀 유키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은 어떠세요? 재미있게 지내고 계신가요? 뭔가 멋진 것을 가져다 주세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면서 그녀의 메시지를 쳐다보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녀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이 재고되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는 불을 끄고 수천 개의 빛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도쿄 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5일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전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사람으로 떠났다가 다른 사람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제 아내가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제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달라 보이시네요.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저는 차로 걸어가면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놀라웠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가르쳐온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저는 여행 가방을 풀었는데 거기에는 유키를 위해 산 선물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국 스마트폰 액세서리와 아직 일본에서는 구할 수 없는 몇 가지 뷰티 제품들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차를 준비했고 우리는 부엌 테이블에 앉았어요. 말씀해보세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저는 시작했어요. 기술, 인프라, 그곳의 에너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주로 스스로의 힘으로 놀라운 것을 구축했어요. 그럼 당신의 책들은요? 심각한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불완전한 역사를, 어쩌면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유키였는데 제 여행에 대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한국에 다녀오셨네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에너지로 가득 차서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땠어요? 사진 찍으셨어요? 저한테 뭐 가져오셨어요? 저는 그녀에게 선물을 건넸고 그녀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들 정말 멋져요. 제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할 거예요. 유키야,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구나. 과거에 내가 한국에 대해 말했던 많은 것들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았어. 그녀는 놀라서 올려다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국가들은 변하고 성장한다는 의미란다. 한국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놀라운 곳이 되었어. 일본이 한국을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했단다. 유키는 미소 지었어요. 그럼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 저는 인정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어. 다음 날, 저는 사토 교수와 점심을 먹었어요. 그는 즉시 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드디어 직접 한국을 보셨군요. 그가 말했어요. 네,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몇 년 전에 갔어야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명성은 일본-한국 관계에 대한 당신의 견해로 세워졌잖아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 책을 쓸 겁니다. 이번에는 정직한 책으로요. 2주 후, 저는 대학에서 제 역사 수업 앞에 섰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가득 찼어요. 다나카 교수가 유명한 한국 강의를 바꿨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변모한 놀라운 여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과 정확한 정보로 이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몇몇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제가 본 것은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많은 믿음에 도전했어요. 역사학자로서 우리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 항상 우리의 견해를 재고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교수님의 한국에 관한 책들이 잘못된 건가요? 그것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세대의 많은 일본인들처럼 저는 한국을 구식 렌즈를 통해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어요. 수업 후
몇몇 학생들이 저와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관점의 변화에 대해, 역사적 기록이 언제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새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의 제목은 이렇게 지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것들, 한 역사학자의 진실을 향한 여정. 타이핑을 하면서 저는 마치 수십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진실은 제가 발견하고 있듯이 제가 모든 이 세월 동안 말해왔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다음 달에 저는 유키를 서울로 데려갈 겁니다. 저는 그녀의 젊은 눈을 통해 한국을 다시 보고 싶어요. 아마도 우리 둘 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배울 것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